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2022학년도 미국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의 입시 결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금년도 미국 상위권 대학의 합격은 역시 좁았다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말에 2022학년도 미국 대학의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 그리고 MIT, 스탠퍼드는 4월 1일 날 됐습니다만은 미국 상위권 대학의 입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2022학년도 미국 대학 입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6월, 7월, 8월까지 입시 원서를 받는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학들은 뭐 예외죠. 금년도 입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이 매우 좁았다로 이야기할 수 있고, 상위권 대학의 문은 지난해보다 더욱 좁아졌고, 하위권 대학, 하위권 주립대학들은 미달렸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더 좁아졌고 하위권은 미달됐다. 이게 이제 금년도 미국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버드가 역대 최저의 입학률을 보였는데, 뭐 하버드뿐이 아니죠. 많은 대학들이 입시 문이 굉장히 좁아졌는데, 그 이유는 2년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테스트 옵셔널, 그러니까 SAT, ACT의 점수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지난해도 미국의 약 75% 대학이 SAT를 안 내도 된다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썼습니다. 이에 따라서 SAT, ACT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나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그냥 한번 원서 써보자. 이래서 원서를 내므로써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지원자 수가 엄청나게 몰렸고, 그 결과 합격률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대학별로 아이비리그 대학과 아이비리그급 대학을 분석을 하고 2부로 중간급 대학들의 입시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버드대학을 보겠습니다. 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61,220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57,435명보다 거의 7%나 늘어났죠. 대단한 숫자입니다. 하버드대학은 지난해 12월에 Early Action, 여기는 Restricted Early Action이죠. Early Action으로 740명의 합격자를 냈고, 3월 말에 레귤러로 1214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의 얼리와 레귤러를 합산한 합격률은 3.19%입니다. 이는 지난해 3.43%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입니다. 자, 보세요. 100명 중에 3명밖에 합격을 못하는 거죠. 참 좁은 문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예일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금년도 합격률은 4.4%로 지난해 6.42%보다 낮아졌습니다. 2.2%포인트가 낮아졌죠. 2020년에 6.54%, 2019년에 5.91%였으니까 지금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예일대에 금년에 지원한 학생은 무려 5만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2,234명이 레귤러와 얼리 합격을 했고요. 불합격자가 44,783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이제 이완단 1,193명이 원서를 내놓고 부속 서류들을 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취소됐고, 웨이팅된 학생은 약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생의 한 절반, 그렇죠? 그러니까
예일 대학에 이제 웨이팅에 걸린 학생들 지금 막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예, 기도하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총 2,253명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합격률은 3.73%입니다. 지난해 3.66이었으니까 컬럼비아 대학은 어때요? 합격률이 조금 상승했죠. 하버드, 예일과 다르게 조금 상승했고 합격생은 50개 주와 86개국에서 나왔습니다. 뭐 대한민국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년에 총 6만 377명이 지원했고 지난해 6만 551명이 지원했으니까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는 4만 83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늘어났죠. 2만 명 이상이 증가한 거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네. 컬럼비아 대학은 지난해 2,577명을 선발했는데 금년에는 이보다 324명을 적게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운 대학으로 가볼까요? 브라운 대학은 금년에 레귤러로 1,651명을 발표했고, 이 브라운 대학의 통합 합격률, 즉 레귤러와 얼리 합격률은 5%입니다. 즉 100명이 지원을 해서 5명이 합격할 정도의 아주 좁은 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에 지원한 학생 수는 5만 649명으로 지난해보다 9%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옵셔널이기 때문에 브라운 대학에 SAT 점수를 내면 감히 낼 수도 없는 학생들이 없어도 또 점수가 낮아도 그래 가자 브라운으로 이러고 이제 원서를 낸 거지요. 정시 합격률은 3.6%로 지난해 3.5%보다 0.1%포인트 높아졌는데 뭐 비슷하지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얼리 합격률은 14.6%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요. 얼리에 넣어라. 레귤러보다 4배 반쯤이죠. 그죠? 4.5배 정도가 유리하니까 금년에 11학년 학생들 얼리 지원하세요. 그리고 지난해 브라운 대학의 얼리 합격률은 896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가장 작은 다트머스 칼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귤러 합격자로 1,207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얼리에서 560명을 합격시켰으니까 총 1,767명을 선발한 것이지요. 금년에 다트머스 대학 지원한 학생은 28,336명으로 지난해보다 21명이 작았습니다.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다트머스 역사상, 다트머스 칼리지 역사상 가장 많은 28,357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게 2년 전 수치보다 무려 33%가 증가한 수치니까 많이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지원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대학교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지금 어느 대학이 빠졌어요? 프린스턴 대학이 빠졌고요. 유펜이 빠졌고요. 코넬 대학이 빠졌잖아요. 이 대학들이 합격자 발표했나요? 예,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금년부터 입학 관련 통계를 내놓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세 대학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대학은 왜 안 내놓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추측 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냥 뭐 학교 그대로 우리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부터 입시 통계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다만 프린스턴 대학교의 지난해 합격률은 3.98%였고 유펜은 5.68%였고 코넬 대학은 8.7%였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난해 금년도 입학률 보고 합격률 보고 원서내놔요. 그냥 나는 프린스턴 가겠어. 나는 유펜 가겠어. 라고 원서를 내놓는데 이 대학들이 좀 과민 반응한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놓는 게 서비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렇게 테이프를 끊은 학교가 있어요. 그게 스탠포드입니다. 작년부터 아예 안 내놔요. 스탠포드도 몇 명이 지원했는지 얼리에 그리고 레귤러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일체 통계를 안 내놓으니까 오히려 답답합니다. 지난해 스탠포드 대학 합격률은 3.95%였으니까 굉장히 낮죠. 거의 하버드 수준인데 뭐 내는 건 어때요? 하버드 내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프린스턴과 하버드와 우리가 얘기하는 힙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대학은 거의 3%, 4%대라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과 거의 맞먹는 아이비 플러스급 대학들이 있죠. 우선 MIT를 보겠습니다. MIT는 금년에 총 33,796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는 전년보다 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포인트가 증가한 건데 MIT는 얼리와 레귤러를 합쳐서 1,337명. 숫자가 좀 작아요. MIT 사이즈가 작습니다. 시켰고 지난해 합격률은 4%, 금년도 합격률은 3.96%로 MIT 역사상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스탠포드, MIT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아이비 플러스급, 코넬보다 확실히 우리고요. 다트머스나 브라운과 거의 맞먹는 뉴크 대학을 보면 금년에 레귤러로 2,230명을 합격시켰고 레귤러 합격률은 4.6%. 그리고 지난해는 4.3%였으니까 0.4%포인트 높아졌는데 뭐 의미 없죠. 그렇죠? 2020년도는 합격률이 6%였으니까 많이 낮아졌죠. 그렇죠? 레귤러 합격자 2,230명 가운데 2,120명은 이제 그 정시에서 뽑았고요. 나머지 110명은 얼리에서 디퍼가 됐잖아요. 이 학생들 가운데 뽑았습니다. 듀크는 금년에 5만 2명이 지원을 했어요. 5만 명에서 2명이 더 많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한 거고요. 듀크 지원 학생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음에도 금년에 200명을 더 뽑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존스 홉킨스는 금년도 정시 합격자가 1,586명이고요. 얼리 합격자는 822명입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의 금년도 합격률은 6.48%, 지난해는 7.4%였으니까 역시 좀 어려워졌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은 얼리와 레귤러 합쳐서 51,554명이 지원을 했고 이는 전년 대비 4,000명이 증가한 수치고요. 이 가운데 오직 7%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6.8%였죠. 소폭 높아졌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시카고 대학과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 와슈, 그리고 에모리와 조지타운 대학이 아직 제선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유튜브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종합해보면 금년도의 상위권 대학은 지난해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성적보다 비학업적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워낙 문이 좁고 워낙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가운데 그 중에 거의 10%는 성적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GPA나 AP, IB 성적이나 SAT 낸 학생들의 성적이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비학업적 요소인 에세이, 추천서, 액티비티, 인성, 재능 이런 데서 결과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미국 상위권 대학은 성적으로만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미래연구소에 지금 계속 어찌할까요? 상담이 들어오네요. 합격한 대학 가운데 어떤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도 상담해 드리고 다 떨어졌어요. 또 된 학교 가운데 도대체 갈 학교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연구소에서 지금 합격 후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오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날짜에 며칠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점 감안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합격한 대학 가운데 선택, 모든 대학의 불합격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또한 웨이팅을 풀려고 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 문제도 함께 우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상위권 대학 입시 결과 분석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